네, OPM프를 이용한 미분 방정식 해석하는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은 연산증폭기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증폭기를 이용해서 적분기를 만드는 회로는 그림 1.1과 같습니다. 여기 입력이 가해지게 되면 버추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은 걸어둔 전압과 저항에 비례해서 흐르는 전류가 정해집니다. 이 전류는 캐패시터에 흐르면서 전하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적된 전하를 지금 보시면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VO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VO는 1 RC에 VI를 적분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주어져서 이게 적분기 형태의 전달 함수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옵셋이 있게 되면 연산증폭기 옵셋이 있게 되면 입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옵셋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전류가 발생해서 캐패시터에 전하가 쌓여서 결국엔 연산증폭기가 포화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포화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RF의 저항을 따로 추가를 해서 달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달아주면 적분기가 포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그림 1.2와 같은 회로를 저희들이 적분기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LTSPIC에서 여기 회로를 보시면 여기 안에도 보면 입력장 Rin이 있고요. RF는 디폴트로 1메가로 되어 있고요. CF 100나노, Rin이 1K 이렇게 디폴트 값을 여기 세팅을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분기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기를 저희들이 나중에 실습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정수, 이 적분기의 시정수는 RF와 CF의 타임 컨스탄트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전달함수 자체를 보면 입력 저항분의 피드백 임피던스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수는 CF, RF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에서는 이 SCF-RF가 훨씬 도미넌트, 1보다 훨씬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게 되면 RF, RF가 떨어지고 SCF-Rin 형태의 전달함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CF와 Rin분의 1이 저희들이 적분 주파수라고 얘기해서 오메가 제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 RF와 CF의 곱과 오메가 제로는 다른 값입니다. 오메가 제로는 C인과 CF의 곱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이 적분 주파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적분기를 사용할 거고요. 저 적분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미분 방정식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델이 주어져 있는데요. 어떤 질량을 가진 바디가 있는데 여기가 y = 0 위치가 이큐빌리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를 저희들이 1.5m 정도 이렇게 당겼다가 놓게 되면 여기 y 위치가 계속 움직이겠죠, 그죠?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오실레이션 하면서 아래쪽에 마찰이 있어서 댐핑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또 평형 상태로 다시 y = 0 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그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정한 게 이 물체의 질량은 1kg이고요. 그리고 마찰 계수, 여기 바닥면과 이 물체 사이에 마찰 계수는 1.9kg/s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을 이렇게 당기면 복원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스프링 상수라고 하는데요. 그 복원력을 결정하는 스프링 상수는 10kg/s 제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 위에서 저희들이 1.5m를 당겼다 놓았을 때 이 y의 변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문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물체의 위치가 만족해야 되는 파워 밸런스, 힘의 밸런스는 먼저 가속도 F = ma죠. 매스와 가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마찰은 이동 속도에 비례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찰 상수 감마 곱하기 이동 속도가 복원력하고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복원력은 변이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 m으로 나눠서 2차 미분 방정식을 정리하면 식 1.6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표준 2차 미분 방정식의 꼴로 바꾸게 되면 y에 대한 2차 미분 가속도죠. 가속도고요.
여기를 저희들이 오메가 제로 오브 Q라고 정의합니다. 감마 오브 M을요. 그리고 K 오브 M을 저희들이 공진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로의 양모도와 공진 주파수를 정의하면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K 오브 M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는 K 오브 M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야 되고요. Q 값은 오메가 제로 Q가 감마 M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를 이 값을 넣고 Q에 대해서 풀게 되면 Q는 K 곱하기 M 스퀘어 루트의 오버 감마로 Q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Q 값은 감마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감쇄 팩터를 결정을 합니다. Q가 크면 감쇄가 작게 일어나고요. Q가 작으면 감쇄가 많이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여기를 바꾸게 되면 S제곱에 오메가 제로 오브 Q의 S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Y 값이 제로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 Y가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지려면 앞쪽 부분 특성식이 영리돼야 됩니다. 이 특성식을 풀게 되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근이 공진 주파수 곱하기 이건 근의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1 of 2q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4q의 제곱분이 이루어주어지는데요. 여기 1 of 2q를 우리가 코사인 파이라고 정의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근을 리얼과 이미지너리가 있을 때 복소수 도메인에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q분의 1 곱하기 오메가 제로 이렇게 있고요. 이미지너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여기를 저희 코사인 값으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코사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나오고요. 여기 값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1 over 2q를 코사인으로 잡으면 1 over 2q의 제곱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인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j 사인 파이가 되고요. 여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j의 j가 아니고 리얼축이죠. 여기는 마이너스의 오메가 제로의 코사인 파이. 그랬을 때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풀어보면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하나가 있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j의 컨주게이트 값이죠.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사인 파이. 이래요. 여기도 파이. 그러면 여기와 여기 두 개의 근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j 파이. 그래서 플러스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 여기와 여기 두 개의 근이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로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 곱하기 코사인 파이를 우리가 오메가 a라고 하고요. 오메가 제로 곱하기 사인 파이를 우리가 오메가 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y의 제너럴 솔루션이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y0는 초기 값을 나타내고요. 현재의 초기 속도는 제로로 놓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한번 정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이 ut고요. 출력이 y입니다. 그리고 x는 시스템의 스테이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ab 값을 이용해서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하고요. cd 값을 이용해서 출력을 계산합니다. 저희들이 스테이트 머신은 입력과 현재 스테이트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도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현재 스테이트와 입력을 가지고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을 하고요. 현재 스테이트와 입력을 가지고 출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퀘이션이 위의 식이고요. 아래쪽이 출력에 대한 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D가 제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D가 제로인 경우에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출력이 결정되는 형태죠. 디스탈에서도 D가 제로인 경우를 우리가 무어 머신이라고 그러고요. D가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가 밀리 머신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스테이트 머신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스템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표시했을 때 A, B 매트릭스는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다음 스테이트 추정값을 결정하고요. 여기는 B는 현재 입력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을 이용해서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식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입력과 현재 스테이트를 가지고 출력을 결정하는 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을 저희들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은 미분 방정식을 뉴메리컬하게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래에 간단한 RC 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RC 회로를 가지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한번 이해를 해보죠. RC 회로는 저희들이 미분 방정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출력 전압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이 1 over tau의 VO 플러스 1 over tau의 VI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VO에 대한 미분이 A 곱하기 VO 위에 보시면 여기와 비슷하게 적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잠깐만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VO가 A 곱하기 VO 이게 A 곱하기 VO VO가 현재 스테이트고요. B가 현재 입력에 대한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A가 마이너스 1 over tau가 되고요. B는 1 over tau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현재 값 자체가 출력이니까 C가 1이고 T가 0 인용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업데이트는 현재 값에서 미분 값에다가 시간 디퍼런스를 곱하게 되면 다음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를 제가 RC 회로를 R을 1K, C를 1마이크로에서 타임 컨스탄트 계산하면 1ms 정도 나오죠. 그죠? 그 정도 되게 해서 DT를 타우의 10분의 1 정도를 DT 타임 스텝으로 했습니다. 여기 DT 값을 10분의 타우 정도로 잡고요. 샘플 한 200개 정도로 해서 타임 시리즈를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솔루션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exact 솔루션은 1-의 exponential minus t of tau 형태가 원래 솔루션이고요. 이걸 뉴메리컬하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dt 이게 미분된 dvo 값 이게 vo 프라임을 여기가 이게 타우 분의 마이너스 타우가 사실 그 a에 해당하니까 a 값을 여기다 곱하고요. b 값을 여기에 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력이 1에 해당하니까 이 vi는 1입니다. 그리고 b가 1 of tau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분된 값 여기를 찾아내고요. 거기에 dt를 곱해서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O를 계산을 해서 여기 V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뉴메리컬하게 계산한 부분이고요. VO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exact 10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뉴메리컬하게 푼 거고요. 여기는 exact 솔루션을 플롯한 겁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어떻게 푸는지를 살펴봤는데요. 2차 미분 방정식도 비슷하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차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요. 여기 VO와 VO 프라임을 스테이트로 잡고요. 여기가 VO 프라임과 2 프라임을 다음 스테이트로 잡게 되면 2차 미분 방식의 표준꼴로 바꿔놓게 되면 0 곱하기 1에 VO를 하게 되면 여기 미분값이 나오고요. 여기는 0 곱하기 VI가 돼서 위의 식이 그냥 VO 프라임이 VO 프라임이 된다는 얘기고요. 밑에는 VO2 프라임이 여기 식을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0를 제곱에 VO 요 값을 나타내고요. 여기를 넘기게 되면 이 값이 나옵니다. VO 프라임이 돼서 그리고 오메가 0의 VI가 여기 값이 돼서 밑에 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퀘이션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뉴메리컬하게 솔루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내용이 방금 저희들이 여기서 봤던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이 왜 저런 모양을 가지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스 곱하기 가속도 플러스 감마의 벨로시티 플러스 복원력을 하게 되면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 질량과 마찰 계수 그리고 스프링 상수 값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초기에 위치가 1.5m에서 놓게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초기에 1.5m 당겨왔을 때 속도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1.5m고 속도는 제로인 상태.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2차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차 미분된 걸 쓰고요. m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얻어진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오메가 제로의 값을 계산하면 3.16 라디안 퍼 세크 정도가 나오고요. Q 값을 계산하게 되면 1.66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그 근을 계산을 할 때 여기 파이 값을 계산하는 걸 봤었는데요. 그 파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2Q분의 1이 코사인 파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의 2Q분의 1을 계산하면 1.27 라디안 정도 나오게 되죠.
1.27 라디안은 각으로 보면 어, 1.27 라디안을 한 72도 정도 됩니다. 이게 디그리로 나타내면 한 72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각이 한 72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위치에 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 A는 오메가 제로 곱하기 코사인 파이, 오메가 N은 오메가 제로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된다고 이렇게 디파인 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A와 오메가 N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 사실 제로로 프로치하죠. 그래서 실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거에서 제로로 프로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 A고요. 그리고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B 곱하기 사인 오메가 NT에서 A와 B가 미분 방정식의 결정해야 될 적분 상수들입니다. 이 A와 B 값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T 이꼴 0에서 1.5가 되기 위해서 T 이꼴 0를 넣게 되면 여기 1이 되고요. 여기 A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5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미분을 해서 T 이꼴 0를 넣게 되면 그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적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메가 A가 오메가 제로의 코사인 파이고 오메가 n이 오메가 제로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a는 1.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b 값을 찾아내게 되면 a over tangent phi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여기 보시면 a의 1.5가 이게 y0가 1.5고요. a고요. 여기가 a 나누기 tangent phi 보시면 이게 a 나누기 tangent phi가 이게 b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b의 개수를 집어넣어서 솔루션을 구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리스폰스를 저희들이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낸 거고요. 그렇게 풀어진 미분 방정식을 아래쪽에서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플러스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 질량이고요, 감마고 스프링 상수고요, 오메가 제로 값을 이렇게 계산하고 q 값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초기치가 1.5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의 위치 파이를 찾아내서 오메가 제로 곱하기 코사인 파이, 오메가 제로 곱하기 사인 파이에서 오메가 A와 오메가 N을 찾아내서 y0가 1.5m를 나타내요.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오메가 A t 나누기 사인 파이에 np 사인의 이 값을 여기 값을 이들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yt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 값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이 탄젠트 파이는 코사인 파이분의 사인 파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사인 파이를 아래로 묶어내게 되면 위에는 코사인이 곱해지고 여기는 사인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은 사인으로 떨어지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여기에다가 삼각함수 공식 가지고 이렇게 컨버팅이 쉽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 모양으로 저희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YS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메리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앞서 저희들이 봤던 이 모양으로 A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지금은 입력이 없고 이니셜 컨디션으로 소스레스 리스폰스를 구하니까 이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A 매트릭스를 채워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하는 부분이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 둘을 계산해서 아래에 플러스를 해놨는데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상적으로 풀었을 때 원래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뉴메리컬하게 계산했을 때고요. 여기에서 이게 픽 지점과 픽 타임, 여기 보시면 y를 미분했을 때에 0이 되는 자리, 거기가 이게 픽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자리, 최소값을, 픽 값을 구하면 어디에서 픽 값을 가지느냐 하면 여기 0이 되는 데를 풀어보면 탄젠트 파이가 이 값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미분해서 0이 되는 데를 찾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TP 값이, 여기 오메가 TP 값이, 오메가 NTP 값이 파이를 만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N이 오메가 제로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TP는 파이 오버 오메가 제로 사인 파이가 돼서 실제 여기 시간, 여기 정보를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1.04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시스템의 피크 타임이 1.04초인데요. 거기가 여기 지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저희들이 실제로 식을 계산한 건데 이걸 계산해보면 1.04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피크 값은
피크 값은 시간이 이 TP일 때 값인데요. 여기에다가 TP 값을 집어넣고 하면 여기 TP 집어넣으면 여기가 파이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나오는데 사인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오메가 A 곱하기 TP를 하면 여기가 이런 값으로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한 마이너스 0.56 정도의 값을 가지는데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아이디얼하게 계산했을 때요. 근데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면 밑에처럼 나옵니다. TP는 1.04 정도 나오고요. 피크가 파란색 여기는 마이너스 0.658 정도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타임 스태핑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더 짧게 자르면요. 같은 시간을 자르려면 여기가 2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뉴메리컬을 계산하면 조금 더 근접한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빨간색이 리얼 솔루션이고 여기가 저희들이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데요. 타임 스텝을 줄이면 조금 나아지죠, 그죠? 조금 더 낮게 하려면 여기를 시간을 더 짧게 자르고 여기를 더 길게 하면 똑같은 시간대 여기서 계산하면 거의 정확한 시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건 여기는 이제 뉴메리컬하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에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솔루션을 찾아서 플롯한 거고요. 그 솔루션을 찾아서 플롯한 게 빨간색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뉴메리컬하게 계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솔루션을 회로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느냐 하면요. 2차 방정식을 적고 나서 2차 방정식을 세컨오더 미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시면 서밍 회로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밍 회로를 꾸미고 적분기 두 개를 두게 되면 여기가 y면 여기는 y에 대한 미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2차 미분이 이 노드가 나옵니다. 2차 미분, 1차 미분, y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 값들의 웨이트드 썸을 가지고요. y와 y의 1차 미분의 썸을 내면 y와 y 1차 미분의 썸을 내게 되면 2차 미분이 나옵니다. 2차 미분을 여기다 넣어서 적분을 하게 되면 1차 미분이 되고요. 한 번 더 적분하면 y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회로로 옮기면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Q가 아주 큰 경우, 손실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Q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제로가 됩니다.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형태의 식은 공진회로로 발진기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전달함수 미분 특성을 보면 지금 Q가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없는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이와 같이 정리됩니다. 식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이 값이 만족해야 될 조건, 그러니까 y는 제로가 아닌데 이게 제로가 되려면 얘가 s가 루트의 오메가 제로, 루트 a의 오메가 제로의 값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진기를 만들 때 이런 회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미분 방정식이 2차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디라이브 되는지 그리고 2차 미분 방정식을 회로로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